김기중 씨 한번 이 판을 보면서 설명을 드리면서 한번 이유를 좀 보시죠. 이 외로운 늑대라는 건 이제 자생적 테러리스트를 외로운 늑대라고 하는데 김기중은 누구일까요? 이 모 대학 법대를 졸업한 80학번이고요. 사법고시를 준비를 하다가 운동권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뭐 풍물 같은 걸 소개하는 문화운동을 하다가 통일로 확대가 됐다가 반일, 반미까지 갔고 지금은 종북 아니냐, 친북 아니냐 이런 얘기까지 들었고 앞서 설명드린 대로 이런저런 잡다한 사건, 사고를 일으켜서 전과 육범입니다. 현재 우리 나이로 54살이고 결혼을 하지 않았고 이 가족들하고는 한 4년, 5년 전부터 연락을 끊었습니다. 그리고 생활이 어려워서 자신의 시민단체에 그 어떤 재산을 다 투자를 하면서 지금은 기초수급 대상자고 월세도 지금 4개월에서 5개월째 밀렸다.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자,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좋은 취지에서 시민사회 단체를 했는데 시민사회 단체 쪽에서도 대화가 통하지 않고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아무도 자신의 얘기를 들어주지 않으니까 극단적인 사람처럼 보이기도 하는데 또 혹시 배후 세력이나 종북주의자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고 상당히 어떻게 보면 정리가 될 듯 하면서도 얽힌 문제, 민감한 문제가 있어서 쉽게 정의 내기는 좀 어려운 상황이에요. 뭐냐면 저런 분들이 이제 그 과거에 80년대, 90년대 초반까지 해서 70년대부터 거슬러 올라가 있죠. 그 운동권이라고 하는 사회 운동을 했던 분들이 굉장히 많이 계시잖아요. 근데 그런 분들 중에서 일정 부분은 기성사회로 흡수가 되고 또 일정 부분은 다른 쪽으로 아예 나아가시도 하고 그런데 어느 쪽도 나아가지 못하고 그냥 고립되신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또 그런 식의 사고방식에서 벗어나지도 못하고 있고 더 이상 그걸 발전시키거나 승화시키지도 못하면서 사회는 변해버렸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그러나 뿌리를 거슬러 올라가 보면은 또 한때 그런 부분들이 또 우리 사회에 기여를 했던 부분도 부정할 수는 없는 것이고 그런 말씀하신 것처럼 굉장히 여러 가지들이 얽혀 있는 가운데서 그게 저는 아까 초반에 말씀드렸던 걱정이 뭐냐면 이런 분들이 사실은 혼자 독단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만으로도 위험한데 자꾸 주변에 썼던 이념의 어떤 갖다가 끌어다 부시다 보니까 이게 개인을 통해서 그런 어떤 갈등이 그 폭발되는 그런 촉매제, 매개체가 되는 수가 생긴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어떤 현상이 드러나는 것들을 어떻게 볼 것이냐. 지난해 같은 경우에도 저렇게 오래된 운동권 출신도 아니고 지난해 12월이었던가요? 그 어떤 종북 문제 가지고 갈등을 걷다가 고교생이 또 위험한 물건을 가지고 뭐 테러 비슷한 행동을 했던 그런 일도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현상들이 우리 사회에서 자꾸 빚어지고 있는 것들이 걱정스럽다는 거죠. 우려되고. 저 근데 궁금한 거는 이번 사건을 이 어떻게 보면 북한도 7번이나 갔다 오고 반미를 많이 외친 저런 제야단체의 활동가가 주한 미국 대사를 공격한 거는 분명히 이유가 있을 것이고 배후가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지만 국익 차원에서 보면 자꾸 어떤 이념적인 성향에다가 설마 개인의 돌출 행동으로 미국 대사를 공격했어? 이런 식으로 조금 의미를 확대를 하다 보면 어떻게 보면 뭐 정확히 수사 결과가 나야 되겠지만 국익 차원에서는 과연 그것이 섣부른 예단이나 몰아가기가 도움이 될지 좀 의문이 드는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이 과연 이제 그 어떠한 동기와 그 어떠한 목적으로 저 같은 행위를 했는가가 명확하고 세세하게 밝혀져야 되는 것이 그 이 사안의 국익과 외교와 여러 가지 문제에 가장 중요한 하나의 관건이 되지 않는가 생각이 드는데요. 그러니까 이것을 만약에 우리 사회가 갖고 있는 사회적인 문제 차원에서 생각을 해본다고 한다면 소위 요즘에 그 나홀로족이라고 하는 우리 사회의 그 계층이 바꿔 얘기하면 혼자 모든 시간을 보내고 가족과의 연결고리가 없고 사회와의 유대 관계가 상당히 부족하기 때문에 상당한 불만이 있어서 이것이 잘못된 경우 이른바 묻지마 범죄로 나가기도 하는 이와 같은 그 계층과 상당히 유사한 것이 있죠. 다만 이제 이번 용의자 자체는 나름대로의 그 학습된 그 주의 주장 또 사고, 관념라고 하는 것이 일정 부분이 있는 것이죠. 그것이 때에 따라서는 반일 감정이 됐다가 통일이라고 하는 나름대로의 그 명분을 갖게 되고 이번에는 또 나름대로의 어떤 반미 쪽으로 나가게 되는 즉 어떻게 사회적 측면에서는 나홀로 계층에서의 하나의 그 문제점 자체가 사회와의 연결고리가 부족하다 보니까 이것에 어떤 해소를 하고 일정한 메시지를 알리는 방법으로서의 과격한 공격 행위로 해석할 수 있다고 보입니다. 현재 사법당국이 배후나 공범 여부에 대해서 철저하게 수사를 한다고 하니까 어느 정도 단초가 나오기 전까지는 이 범행 동기 이런 여부에 대해서 확대 해석이나 과도한 음모론을 제기하는 것이 과연 국익에 도움이 될지 좀 고민이 필요한 상황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김기중 씨 얘기는 여기서 그만하고 리포트 대사 이야기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술 뒤에 한국말로 트위터에다가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자, 리포트 대사 상당히 이제 한국민들의 우정어린 응원을 받고 있습니다. 이
신촌 세브란스 병원으로 옮기는 과정에서 이렇게 목에 붕대 응급치료를 하고 환자복을 입은 상태에서 기자들을 보니까 보통은 이제 한국 사람들은 기자들이 물어보면 대답을 하는데 리포트 대사는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I'm okay, 나는 괜찮다, 걱정 말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수술 직후에는 또 이런 얘기도 남겼습니다. 한국말로 같이 갑시다. 이 같이 갑시다라는 것은 이 오바마 대통령도 우리나라 방문했을 때 한 얘기인데 한미 동맹의 굳건함, 한미 동맹의 중요성을 강조할 때 쓰는 말입니다. 그래서 같이 갑시다는 사실 미국 행정부에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거는 한미 동맹을 얘기하는 건데 여전히 한미 동맹에 대해서 리포트 대사는 대사답게 걱정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이윤혁 교수님, 이 리포트 대사가 어쨌든 사건 직후에도 의연한 모습을 자꾸 우리 국민에게 보여주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의미로 해석을 해야 될까요? 아무래도 이 정치적인 감각과 그 정보적 그 판단이 그 뛰어난 어쨌든 그 대사로서 한국에 오신 분이고 본인의 어쨌든 소임과 역할 자체가 상당히 여러 가지 파장을 줄고 있으리라고 하는 것을 다 알고 계신 거죠. 예. 그러다 보니까 그 불필요한 한미 동맹의 균열이라든가 이것을 이제 막는 것이 본인의 의연한 행동이라고 생각을 하신 것 같고요. 예. 기본적으로는 한국민에 대한 또 한국 정서에 대한 많은 관심과 애착이 그대로 있기 때문에 더군다나 그 상황에서도 한국민의 그 도움에 의해서 내가 극한 상황은 모면을 한 것으로 보는 뭐 감사함을 정치적 수사로서 이제 그 표현을 한 것으로 봐서는 그 대사다운 그야말로 의연한 행동이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자, 네. 저분이 이제 아시아 차관보 출신이시고 우리나라로 43세 아주 최연소 미국 대사시잖아요. 그렇죠. 지금 중국이 갈수록 이제 동아시아 지역에서 세력이 커져가고 있는 와중에서 미국의 입장에서 봤을 때 한국 한반도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포스트죠. 그러니까 한국과 미국과의 안보 관계로 어떤 전통적인 동맹 관계를 유지하는 게 그만큼 굉장히 중요한 시점이기 때문에 이런 분을 미국에서 또 굳이 보냈던 것이고 그만큼 본인도 한국 오자마자 리포트 가족의 한국 이야기라고 해서 트위터나 블로그 같은 SNS 활동도 할 정도로 굉장히 적극적인 분이었잖아요. 그래서 그런 어떤 역할을 하기에는 정말 적임자를 오바마 대통령이 보냈고 그래서 그런 어떤 일반인으로서 상상하기 어려운 자기 얼굴에 그런 어떤 생명의 위협을 받는 상황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저렇게까지 다시 I'm okay, 같이 가자라는 메시지를 보낸 걸로 봐서는 거기에 대해서 한국 사람들이 또 굉장히 큰 호응을 국민들이 보내고 있잖아요. 어제 SNS 이런 데 반응을 봐서도. 그러면 이 일이 이런 있어서는 안 될 사건이었지만 오히려 더 긍정적인 방향으로 저는 나갈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 리포트 대사의 그 아버지께서도 이제 언급한 것을 보면 말이죠. 네. 공직 업무를 수행하다 보면 뭐 저런 일도 있을 수 있는 것이 아닌 것이냐라고 하는 또 그 언급을 하신 거 보면 정말 어쨌든 그 공직의 그 의미와 또 그 한국 간의 그 동맹에 있어서의 뭐 여러 가지 우리가 좀 우리 국민이 조금 뭐 빚진 점도 있지 않나라고 하는 생각도 들게 하는 그런 언급이라고 보입니다. 자, 리포트 대사 지금 상태 뭐 좀 전에도 저희가 이제 세브란스 병원 이야기 브리핑을 들어봤습니다만은 상처 부위가 수술이 잘 됐다고 하는데 어느 정도 상처를 입었는지 회복은 어떻게 될 만한 건지 상당히 위험했고 자칫 잘못하면 생명에 큰 위협을 줄 수 있는 그런 상태였다고 하는데 저희가 이제 그래픽으로 준비를 한 부분이 있는데 얼굴 상처, 오른쪽 상처 어떤지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은 오른쪽 뺨 부분에 3cm 정도의 깊이로 한 11cm 정도 길이로 크게 상처가 났습니다. 자, 이제 화면을 보시면 오른쪽 광대뼈부터 이제 턱 밑까지 길이 11cm, 깊이 3cm의 자상이 나서 어제 무려 80반을 넘게 꿰맸습니다. 다만 다행인 것은 불행 중 다행인 것은 기능 손상은 없습니다. 자, 그리고 왼쪽 팔꿈치랑 손목 사이는 관통상을 입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김기종 씨 공격을 방어를 하다가 다쳤는데 새끼손가락 신경과 엄지, 검지, 힘줄 부분은 손상을 입었습니다. 자, 지금 저희가 그 의료적으로 보니까 이 오른쪽 뺨 부분 쪽에 이제는 그 경동맥인가요? 이 심장에서 뇌로 향하는 경동맥이 자칫하면 다칠 수가 있었고 침샘 쪽도 다칠 수가 있었고 안면 근육이 마비될 수 있는 시신경도 건드릴 수 있었고요. 그리고 귀 밑에서 광대 밑으로 해서 이 안면으로 가는 안면 신경과 각종 혈관들이 많이 이제 있습니다. 그 이제 목 밑 아래쪽에는 말씀하신 것처럼 경동맥이라고 하는 굉장히 큰 동맥이 있어서 만약 여기가 손상됐으면 아마 그 자리에서 목숨을 잃는 피를 뿜으면서 목숨을 잃을 수 있는 그런 그 굉장히 위험한 위치이긴 했으나 리포트 대사가 이렇게 손으로 맞고 걸어 나올 정도라면 스스로도 지금 위중한 상태는 아니라는 거를 스스로 느끼셨을 거예요. 뭐 입을 턱을 움직인다든가 입을 외교하는데 큰 지장이 없으니까 물론 그 긍정적인 사고, 대인배 같은 그런 여유 있는 성격이라서 그런 얘기를 하실 수도 있지만 자신이 느끼기에 자신이 판단하기에 이건 그냥
찢어진 것뿐이지 크게 무리가 없다라고 생각을 해서 I'm okay라는 얘기를 할 수 있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정말 운은 좋긴 좋았습니다. 정말 더 깊이 들어갔거나 더 아래쪽으로 들어갔으면 굉장한 후유증을 남기거나 목숨을 잃을 수가 있었는데요. 네. 그렇죠. 상당히 위험한 그런 상황이었는데, 자, 그 리퍼트 대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삼성병원으로 처음에 가서 응급 치료를 받다가 그러다가 이제는 이제 세브란스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데, 왜 삼성병원도 상당히 우리나라에서는 유명한 병원인데 세브란스 병원으로 옮겼을까 좀 궁금하신 분들도 있을 텐데, 세브란스 병원으로 옮긴 특별한 이유가 있다고 합니다. 일단은 그 미국 대사관에서 지정한 그런 지정 병원이고요. 지난 1월에 그 중간 이름 세준이라는 아들을 낳은 곳이 바로 이런 세브란스 병원이고, 2006년에 이제 당시 박근혜 한나당 대표도 비슷한 흉기 테러를 당했을 때 치료를 받았던, 수술을 받았던 병원이 바로 세브란스 병원. 이런 여러 가지 의미가 있고 인연이 있기 때문에 삼성병원에 있다가 이제 세브란스 병원을 갔는데, 이 병원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병원에서 병원으로 옮기는 과정에서도 나는 괜찮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그 자신의 트위터에다가 자신을 응원해준 한국민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했고 같이 가자고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자, 그랬더니 많은 한국 사람들이 사실은 어쨌든 간에 미안한 마음이 들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동안 또 소탈한 아저씨의 모습을 보이고 그런 인물이 테러를 당했고 공격을 당했기 때문에 좀 미안해하는 마음도 있고 응원의 목소리도 있는데, 저런 모습, 표 원장님이 말씀하신 대인배적인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인터넷에서는 많은 응원의 댓글들이 올라오고 있다고 합니다. 이광현 앵커를 연결을 해서 어떤 댓글들이 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서울 한복판에서 미국 대사가 테러를 당하면서 나라 안팎으로 큰 충격에 빠져 있습니다. 네티즌들의 반응도 댓글로 살펴보시죠. 먼저 리퍼트 대사를 테러한 김기종 씨에 대한 비난 여론이 거세게 일고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자, 나라 망신, 광인 때문에 대한민국 이미지가 급속도로 추락했다. 또 한심한 사람아, 할 일도 그렇게 없느냐. IS 테러 집단을 뺨칠 정도라며 분노를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 피습당한 리퍼트 대사에 대한 위로 댓글도 끊이지 않고 있는데요. 피격 소식 듣고 눈물이 쏟아졌다.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정말 죄송합니다. 또 극악무도한 테러범의 습격에 상처 입었지만 한국을 사랑하는 마음은 다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말한 분도 계셨고요. 또 당신의 대범함에 놀랐습니다. 건강하게 속히 쾌차하시기를 기도합니다. 그의 쾌유를 바라는 댓글도 쏟아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리퍼트 대사 피습과 관련한 네티즌 반응 살펴봤습니다. 자, 이제 리퍼트 대사가 사건 직전서부터 사건 직후 그리고 수술을 받고 그 전에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 좀 알아봐야 될 텐데요. 그 사건이 일어나기 직전에 이 조찬 강연에 참석했던 다른 한국인 인사들에게 둘째 아들도 한국에서 낳고 싶다, 이런 한국에 대한 애정을 막 설명을 하는데 그 순간에 김기종 씨가 와서 흉기를 휘두른 겁니다. 자, 그래서 더욱 안타까움을 좀 자아내고 있는데, 이 리퍼트 대사가 이제 덕담을 하고 있었죠. 둘째도 한국에서 낳고 싶다, 이런 얘기도 했고요. 그 다음에 그 대인배 행보를 살펴보면은 나는 괜찮다, 걱정하지 마라, 뭐 이런 얘기를 이 자신을 기다리고 있던 기자들에게 먼저 다가가서 이야기를 할 정도로 여유로운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Don't worry, 걱정 마라, 이런 얘기도 했고요. 자, 그리고 병실에 있는데 지금 세브란스 병원 20층에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도 한 번도 아픈 티를 내지 않았을 뿐더러 뭐 이렇게 웃음소리, 자꾸 크게 웃는 그런 모습이 나오니까 오히려 지켜보던 사람들이 저렇게 웃어서 상처가 덧날까 걱정이다, 뭐 이런 얘기도 했다고 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그 오바마 대통령과 인연이 좀 관심인데, 오바마 대통령이 그 리퍼트 대사에게 예전에 제목에 브라더, 형제 뭐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 합니다. 그러니까 형 동생 사이로 친하다고 했는데, 그 발언, 같이 갑시다라는 발언이 있지 않습니까? 저 트위터에 올린 마지막 밑에 같이 갑시다, 한미동맹을 위해 같이 갑시다, 뭐 이렇게 했는데, 이 발언은 우리나라에 오바마 대통령이 방문을 했을 때 이 얘기를 한국말로 했기 때문에 어떤 정치적으로 복합적인 의미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한번 오바마 대통령 방한 당시 발음 어떤 얘기인지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갑시다. We go together. That's what we're about. 자, 뭐 짧은 얘기였지만 어쨌든 그 같이 갑시다가 오바마 행정부에서 한국인을 향해서 할 때는 상당히 큰
정치적인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렇죠. 더군다나 이제 한국 발음으로 저렇게 하고 말이죠. 네. 그리고 이제 맨 마지막에 쭉 연설한 것이 That's all about. 같이 가는 것이 핵심이다. 이런 얘기로 마무리를 한 것을 본다고 한다면 이번에 이와 같은 그 피습 사건에 있어서도 여러 가지 논란이 있지만 중요한 것은 한미 동맹을 굳건히 계속하면서 같이 가는 것으로 정리를 하고 싶은 마음으로서의 정치적 수사를 표현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런데 이제 문제가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는 이제 리포트 대사나 미국 행정부가 의연하게 대처를 해서 뭐 크게 한미 동맹에 대해서 이제 걱정을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사건 발생에 대해서 이제 우리 측에 잘못이 있지 않겠습니까? 행사를 주최했던 미나역 같은 경우에 사실상 이제 정부 산하의 뭐 단체라고 봐도 되는데 아까 말씀드린 이런저러한 잡다한 사건 때문에 정가 6범의 이 정가범에게 미국 대사가 참석하는 그 행사에다가 초청장을 보냈고 참석에 대한 대답도 안 했는데 손으로 그냥 즉석에서 이름표 써서 입장시켰고 경찰이 저 사람 복장에 이런 거 봤을 땐 조금 위험 인물이다라고 경고를 했는데도 그냥 좋은 게 좋다. 잘 아는 사람이다. 잘 봤던 사람이다 해갖고 입장을 시켰어요. 저런 것도 좀 문제가 있을 것 같아요. 문제가 있죠. 이제 처음에 저 사건이 발생되고 나서 경호에 대한 문제가 먼저 지적이 됐습니다. 근데 현재 이 미국 대사 같은 경우에는 경호하는 대상은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경호하는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또 모든 대사를 사실 우리나라에서 경호를 해줄 수는 없어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우리나라의 경호 문제는 차치하더라도 그러면 이제 문제는 그러니까 미국 대사관에서도 지금 경호는 안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 그동안은 동맹이 우호적이었기 때문에 조금 안이한 대처가 있었다고 생각할 수는 있지만 지적하신 바처럼 가장 큰 문제는 어떻게 보면 정부의 산하에 있는 기관의 그렇죠. 단체라고 볼 수도 있는 이 미나협에서 문제가 있을 수 있는 정가 6범인 사람에게 먼저 초청장을 발송했고요. 그런데 문제는 자신은 참석하겠다는 의사를 밝히지도 않았어요. 미리 참석하겠다는 의사를 밝히지도 않았고 당일날 온 사람에 대해서 그냥 입장을 시켰단 말이죠. 그러면 법상으로는 경호의 대상이 아니고 대사관 측에서도 여기에 대한 문제가 위험한 그런 모임이 아니라서 경호가 없다 하더라도 자신들이 주최해서 미 대사까지 초청했던 단체에서는 최소한의 안전에 대한 점검은 하는 게 원칙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부분에서 안전 점검을 하지 않은 단체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책임의 소재를 물을 수밖에 없다고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그 누구도 서울 한복판에서 뭐 미국 대사에 대해서 저런 공격이 있을까라는 좀 아니했던 판단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그 경호는 정보다 뭐 이런 그 얘기가 있습니다. 즉 그 위의 상황이 어떻게 되고 누가 위의 요소인가 관한 블랙리스트를 작성을 하고 국내적인 상황뿐만이 아니고 국제적인 정보를 분석을 해서 위해를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 필요한데 이번에 보면 어떻게 보면 새 영역에 다시 소홀한 면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바꿔 얘기하면 그 미 대사관 그 측에서도 그렇죠. 측근 경호에 있어서 사실 소홀했고 그래서 어제 그 미국 그 방송에서도 경호에 있어서의 예산을 더 확보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언급이 나왔고 말이죠. 물론 이제 그 경찰 측에서 요청받은 바가 없다라고 하지만은 어쨌든 기본 우리 그 정부가 외국 외교 사절을 안전하게 보호해주는 것은 기본 이제 책무라고 하는 측면에서 상당히 소홀한 점을 부정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마찬가지 맥락에서 그 민하협도 이와 같은 사람이 사실은 이쪽 그 분야에서는 이미 여러 가지 그 말썽을 부리고 극단적인 생각과 행동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이 알려져 있다라고 본다면 경찰의 구체적인 요청을 하지 않다라고 하더라도 민간 경비라든가 민간 경호를 통해서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조치가 있어야 되지 않았나라고 하는 아쉬움이 역시 있습니다. 자, 뭐 사실 뭐 중요한 문제는 아니지만은 지금 뭐 일부 언론에서 보면 이제 뭐 보상이나 배상 문제도 있고 병원 뭐 진료비 문제도 좀 나오긴 해요. 좀 뭐 사실 상당히 격가지 같은 거지만 뭐 그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그 얘기는 뭐냐면 어쨌든 간에 우리의 책임이 확실하고 잘못이 있다. 뭐 이런 부분이 있을 것 같고 다만 이제 말씀하신 것 중에 궁금한 것은 미국 같은 경우는 상당히 그 테러에 예민한 그런 국가인데 이 대사가 이렇게 움직이는 그런 상황에서 왜 그런 보호 요청을 안 했을까? 그러니까 근데 오히려 이런 것도 있어요. 경찰 입장에서는 적극적으로 이렇게 요청을 하면 그 상대방 외교 국가에서는 또 결례로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왜 우리가 가고 있는데 이런 어떤 동선이나 이런 것들을 니네한테 다 얘기를 해야 되냐 이런 식의 어떤 거부 반응을 그렇죠. 보이는 경우도 그렇죠. 있기 때문에 네. 사실은 양국 모두도 그러니까 가장 큰 잘못은 저는 이제 일단 행사 주최한 단체 쪽에 문제점이 있고 미국 당국이나 우리 당국조차도 이런 일에 대해서는 상상을 못했던 거죠. 그동안 미국 대사가 외국에서 피랍되거나 어떻게 보면은 안 좋은 일을 당했던 경우들을 다 뒤져봐도 무장 단체라든가 무슨 테러리스트의 어떤 총격에 관한 이런 것들이 있었지. 어떻게 누가 그 2천만 모여 사는 수도권 지역에서 과도를 들고 가서 미국 대사를 이렇게 다치게 하는 일은 상상할 수가 없었으니까. 다만 아까 말씀드렸지만 우리 사회가 현재
뭔가 이상적인 어떤 그런 돌출 행동들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네. 이제는 특히 그 외국의 어떤 제복을 입은 공관원이라 이런 분들에 대해서는 좀 더 신경을 써야 될 필요가 있어진 거는 확실하다는 거죠. 자,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리퍼트 대사 피습 사건에 대해서 1부와 2부에 걸쳐서 집중적으로 알아봤습니다.